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까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찐 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날카롭게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판세들을 짚어내는 정세 분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킴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세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대변인, 현 대변인, 전 대변인과 현 대변인이네요. 예, 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정입니다. 평택을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은 두 분이 다 당 대변인, 전 대변인이고 지금 현 대변인이시니까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존 소통관 개관. 네. 아, 이거 진짜 당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당원들은 뭐 지금 저희는 온라인 당원제가 되면서 일반 그 지지자들 분들도 당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입당이 사실상 안 됐을 때는 네. 종이 당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는 사람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약간 1,000원짜리 당원들 예. 이렇게 해서 당원의 권리라는 것이 사실상 좀 무색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지역위원장이 이른바 오다를 내리면 예. 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한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해졌죠. 왜냐하면 그렇죠. 온라인 당원 비중이 한 70%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마음이 민심이자 당심으로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당대표 이제 선출 과정에서 이러한 당원들의 요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당원이 실제로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권리당원인데 모든 거에 많이 배제가 된다. 예. 뭐 대의원도 못 되고 어떤 자리를 갔더니 여긴 대의원이나 무슨 뭐 어디만 앉을 수 있는 데니까 뭐 나가라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화장실도 못 썼다 하면서 얘가 울분토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후보셨죠. 다 대답을 하시는 게 권리당원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이러한 위치를 나는 동일하게 할 거다. 그리고 당원들이 언제든 당사에 와서 쉬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사실 그 자리에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정말 거의 1호 공약을 실천을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 실천의 대망답게 예. 얼마 되지도 않게 바로 당원존이 이 당사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당원존 오픈식을 했는데 네.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을 거기 당원존에서 그러니까요. 실제 당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켜했습니다. 저도 대변인을 보세요. 이거 사진 좀. 네, 대변인을 네. 참관했는데 와. 어디 계시나요, 저 김현정 대변인? 앞에 저는 원래 뒤에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저거. 직접 찍으셨구나.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 하면 네. 대변인이 옆에 배석을 하는데 이날은 이제 당원전 오픈이라서 앞에 당원들 보이시죠? 네. 당원들을 먼저 배려해가지고 최고위원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뒤에 서서 예. 이렇게 봤습니다.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자 당원증도 지금 이제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전자당원증. 예. 야. 저것만 있으면 당에 우리 중앙당에 얼마든지 네. 이제 출입이 가능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층의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예. 그 원래 기자 공간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회의실도 쓰고 옛날 대선 때는 이제 네, 기자들 맞아요. 그 브리핑룸으로도 쓰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넓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라는 그 프로가 있어서 민주당이 바라는 것들 거기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 우리 당직자들이 거기 배치가 되거든요. 예.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만나고 싶어요 코너에서는 우리 당의 셀럽들 있잖아요. 네. 그 셀럽들과 당원들 간의 그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주선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좋네요. 제가 해볼게요라고 해서 직접 당원들이 각종 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함께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도요. 이 팍팍한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가 10월 4일이었는데 이 10월 4일이 행운의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은 게 천사데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 첫째 정경심 교수 네. 형집행 정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축하할 일 아닙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님은 얼마나 벅차하셨는지 네. SNS를 당분간 떠나겠다. 네. 나는 지금 아내를 위해서 정양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기간이 좀 짧긴 한데요. 맞아요. 한 달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연장을 네. 시켜야죠, 당연히. 네, 그럼요. 수술을 이제 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그 맞습니다. 수술, 디스크 수술을 갖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럼요. 그래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려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강욱 의원 무죄. 네. 이것도 진짜 아니 대변인님 어제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벌금형 정도라도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깔끔하게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제는 그 뭐 정치 쇼, 뭐 예. 구판을 벌이고 있다 막 그러는데 예. 먼지털이 전 정부랑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 예. 검찰들의 그런 칼춤을 네.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법 정의가 그래도 저희가 막 네. 희망을 갖고 이제 있는 희망이 계기가 법원인 것 됐던 같아요. 예. 이준석 가처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 18명은 집어넣었더라고요. 네. 판사로. 아. 네. 아. 정말 최대로 또 역대 최대 많은 검사들이 지금 판사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이 판사들 검사에서 넘어간 판사들 꼭 기억해 두시기 얼마나 바랍니다. 또 가서 미꾸라지 짓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아니 또 검사에서 못 견디다가 네. 글로 간 사람이 있을 수도 도저히 있겠죠. 못 그럴 수도 견디겠어요. 있죠. 네. 그런 거지. 다행이고 그럼.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 기억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 성남지청장 했던 박은정 검사가 네, 네.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는 할 만하겠다. 아,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리고 한동훈 그 저 검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 자. 우리 박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이렇게 다 은정 검사들이 은정의 전성시대. 예, 정말 예. 그 영웅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제 근데 어제도 또 의미 있는 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14남북 공동선언. 그렇죠. 음. 14남북 공동선언의 15주년인가 날이었고. 그렇죠. 예. 15주년.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그날 그 다시 한번 15주년의 그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김성수 TV가 밤 11시 24분에 18만을 돌파했습니다. 아, 오, 축하합니다. 18만 돌파를 했던 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지금 오늘 그린로즈님께서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막 18, 18, 18 싸우는 사주는 거 아닌가요? 아, 욕 아닙니다. 숫자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 18,000원 이렇게 쏴주시면 어떨까? 18만 돌파 기념으로 18만 원, 18,000원 이렇게 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좋은 일이 어제 있더니 오늘 또 당원전이 열리면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아직도 우리 그 채팅창에서는 QR 코드 당존에 찍으면 들어간다. 오,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명박님 천사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비겁하십니다. 1180번째 뭐 이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80원이 아까우셨는지 180원이 아까우셨는지 천사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예. 이명박님이에요. 또. 예. 어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또 나와가지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게 나와서 오늘 나온 거네요.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SNS를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SNS가 완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1시간 만나면 혼자 59분을 얘기합니다. 남의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결국.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대통령실 회의를 할 때도 보통은 대통령들은 이제 회의를 하면은 부처의 이야기다, 수석들, 보좌관들 이야기 듣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보고를 듣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80에서 90% 본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회의 때도. 야, 여기다가 그 고사에서부터 나온 그런 한자 성어를 갖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작은 공벌 분기사지 이불사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만 믿었지 옛 것을 본받지 않았다. 이게 사마천이 말하는 항우의 실패의 이유라고 합니다. 딱 맞네요. 예. 그래서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하늘이 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고 1시간이면 혼자 59번 얘기하고 깨알 지식 자랑하고 원로들 말해도 날 가르치려 드냐고 화부터 내고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른다. 네. 큰일입니다. 그러네요. 이러면서 딱 떠오르네요. 예, 떠오릅니다. 예. 망할 그분. 우리는 5개월 만에 망했어요. 5년 단위. 지금 아직 5개월이 안 됐죠? 5개월 취임한 다음에 5개월은 넘었나요? 5개월은 넘었죠. 5월 9일에 취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5개월 되네요. 좀 있으면. 10월 9일이 돼야 5개월이 되는 네. 거야. 아직도 5개월이 안 됐다니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야. 아니, 지도자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안 한다고 맞아요. 그냥 네. 그냥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에는 안 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 뭐라 그럴 텐데. 그렇죠. 뜬금없는 얘기하잖아요. 네. 또 그리고 딴 동실한 얘기. 딴 생각하고 있다고. 네. 예. 그리고 뭐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실수는 본인이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진짜 대통령실하고 저기 이번에 어제 이제 국감 시작했잖아요. 예. 그 장관들 나와갖고 저 해명하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해명하는데 아주 힘들어 죽으려더라고. 그렇죠. 가관이죠, 이렇게 진짜. 저희 국회에서 영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뭐 말이 안 되니까 설명을 하다가 꼬여. 네. 장관 그렇죠. 대답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따가 국감 스케치 네. 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고는 지가 치고 남들한테 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진짜 모시고 싶지 않은 꼰대 상사죠. 이런 상사한테는 진짜 같이 가지 않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8,000원 네. 보내주셨어요. 제 말이 이제 씨가 됐나요? 아유 어쩌죠? 바로 18,000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세연이 써올린 향사님. 작은 공인가? 18만 원도 되잖아요. 18만 원도 됩니다. 아니 18,188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자, 자니까. 알겠습니다. 자,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을 압수수색한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농협을 압수수색을 해서 갑자기 왜 또 농협에 갔을까 그랬더니 이 똥파리들이 옛날에 막 난리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농협이 그 성남FC에다가 이제 광고비를 냈던 이유가 네. 농협이 주거래은행으로 낙점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보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거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갖다 막 퍼뜨렸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저기 네. 그 경남 FC 때 예. 오히려 그게 더 그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네. 그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이제 그 시군고 도군고 있잖아요. 예. 도군고 그 쟁탈전이 되게 심해, 되게 저기예요, 빡세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거기서도 막 경남 FC 후원하고 네. 광고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범죄나 맞아요. 이런 게 예. 아니라 후원하고 당연한 광고하는 자본주의 거죠. 체계에서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맞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해요. 네. 아니 내가 엄청난 그런 그 자금을 갖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업에는 그렇게 마케팅하는 담당 부서가 부서가 따로 있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의 일부의 하나인 거고 중요한 일부의 하나인 거고요. 이런 그게 걸 막으면은 도대체 네. 무슨 그럼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어. 초창기 대구 FC 있잖아요. 네. 대구 FC를 대구은행이 후원을 했었는데 심지어 전용 구장 이름도 DGB 대구은행 파크입니다. 예. 이렇게 다 명명을 할 만큼 이제 후원자와 이렇게 이런 그 구단과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구은행이 그 구단을 위해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그럼요. 이름을 그게 네이밍 스폰서라고 해요. 이 네. 무식한 인간들아. 그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유니폼에도 외국 뭐 프리미어리그에도 막 다 써 있잖아요. 스탠다드 당연하죠. 써 있고 아니, 그런 거 그런 것까지 그런 왜? 걸 못하면 외국의 그 구단들은 운영 자체를 못해요. 맞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팔면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사면을 이렇게 고객들한테 돌려주잖아요. 네. 리워드. 예, 그것도 그럼 하면 안 되는. 그게 뇌물이지, 라고 뇌물. 할 수. 사줘서 그러니까 뇌물 준 거지. 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것도 다 뇌물이에요? 갖다 뭐 다 엮으면 뇌물. 다 갖다 엮이는 거죠. 야, 그거 이제 9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너들 김영란법 위반으로 다 고소하겠다. 어? 그- 삼성 카드로부터 개별 사람들이 김영란법 위반해 가지고 뭐 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털어봐야 되겠네. 공무원들. 아니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유, 그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막으면 이거야말로 그 본인들이 말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이아이님 기업에서 정당한 기업 활동하고 그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뭐 후원도 하고 FC 뭐 이런 풋볼 클럽은 그런 돈을 받아서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기쁨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이아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구단들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나라 그 축구는 그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외국에 가서 사람들 보내놓으면 다 저절로 알아서 커집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 있죠. 특히 야구, 축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핸드볼, 그다음에 뭐 양궁 이런 거는 컬링.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나 인기가 있지 사실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대중 스포츠는 아닙니다. 네.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우리가 양궁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중 스포츠로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후원이나 스폰서를 많이 못 받지만 일부 기업, 딱 현대자동차에서는요. 예. 그 기업을 정말 계속 스폰서를 해요. 예. 그 어쨌든 선수 양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예. 그럼 거기 이제 양궁도 어디 가면 현대차 이런 거 붙고 현대차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 상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국가도 발전하고 스포츠도 발전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그럼 다 보존해 줄 건가요? 이런 거? 지금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갖다 검찰들이 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이거를 비판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언론이 하는 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언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검찰들을 갖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 니들이 지금 자본주의 시장 체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활동들을 전부 다 범죄로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성남지청장에 있던 박은정 검사가 네. 네. 그 당시에 그 성남 FC 건 관련해 갖고 충분하게 법리 검토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방송에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네, 거다라는 네. 거고. 그 당시에 그 담당 차장 검사가 있었는데 차장 검사랑 충분히 지청장으로서 협의해서 업무 역할을 나눴는데 갑자기 뭐 문제 있다는 식으로 해서 네. 사표를 네, 내더라 네, 이 얘기도 네, 네. 오늘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 이제 그렇게 광고를 유치하면 성과급을 주는데 그 성과급을 주는 그 위원회가 있죠. 그 네. 위원장을 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에 바꿨다. 네. 그 성남시 국장으로. 그 관련해서도 오늘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성과급을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성남시장이 그 성남 FC 성남시에 그 속해 있는 그 시민 재단이잖아요. 시민구단이 네. 거기에 관여하는 게 본인이 구단주로 되어 있는데 네.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하죠.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단주니까. 예 그거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국장으로 그 위원장을 맡은 거고 맡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성과급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대요. 예. 없는데 그 완전히 명백한 그 허위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죠. 이런 정도로 지금 이 검찰에서 원래는 수사는 조용히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조용히 해서 나중에 네. 혐의가 나오거나 딱 잡으면 그때 이제 기소로 이제 알려주는 말 네. 하는 건데 지금은 이거 완전히 뭐 카더라라는 식으로 언론에 하나하나 흘려가지고 마치 그 학증 편향을 갖게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심해요. 마치 이게 공범인 듯. 이게 한동훈이 잘하는 언론 플레이죠. 너무 심해요. 편집국장. 예. 예. 아니 거기다가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쌍방울 그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까지 바꿨잖아요. 지금 예. 그 검찰 바꿨는데 그 바꾼 검찰 그 검사가 하필이면 또 감사원으로 갔어요. 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던 네. 법률위원회 네. 그 네.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법률위원회 이런 걸 폐지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건 명백한 전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타깃이고 네. 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자 정치 보복이다라고 네. 규정하고 있는데 역대로 이렇게 검찰과 감사원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그 유병호 총장 있잖아요. 사무총장이 이거 다 주도하고 자기가 먼저 선언했어요. 그 서해 뒤에 공무원 감사원 피고 얘기도 사건. 있기 때문에 아, 그때 할까요? 예, 아, 그때 네. 같이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국제기자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이 제대로 기자답게 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하시죠. 너무나 옳은 말을 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기자연맹의
그 워딩들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계속 MBC를 갖다 공격하게 되면 국제기자연맹에서 나서서 이 정부와 각을 세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저거 관련해서도 해명하는 거 보면 정말 초등학생들도 네. 비웃을 정도예요. 네. 수준이 뭐 아니 영국하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야당만 이렇게 자꾸 난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쪽에서 속내가 그냥 그 외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표현해 주는 거지. 실제로 그 나라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엊그저께도 뭐 BBC 예. 영국의 그 저 시사 맞아요. 시사 풍자쇼. 예, 풍자쇼에서 완전히 그냥 망신 다 당했잖아요. 대놓고 조롱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네. 공식 기구인 국제 그 기자연맹에서 저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저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팩트고. 그렇죠. 참 저렇게 진짜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국민들이 뭐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 맞아요. 핫바지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니 같아요. 본인들이 약간 타조가 이렇게 모래 얼굴 쳐박고 안 보여 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양새 하고 있거든요. 마침. 본인들만 안 보이는 척하는 거지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마침 국민은 개돼지고 네. 계급제 신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지금 복귀해서 무슨 교육부의 무슨 원장이 됐다고 하죠. 예.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산삼 치명단 드시죠. 야, 우리 지난주만 해도 우리 임세인 교수님이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골골하셨는데 네. 일주일 만에 거뜬해지셔가지고 이 모든 게 이 산삼 치명단과 강황의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 뭐 몸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자, 해발 700m 청정 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1등급 침양, 그리고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까지 이 주재료를 최고급으로 썼고요. 그리고 16가지 부재료도 검증된 한약재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우소학파의 그 레시피대로 공진단 빚듯이 빚어진 거고요. 공진단과 차이가 있다면 사양이 빠지고 대신 침향이 들어갔다는 건데 요거 또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분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꿀로 버무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더 좋죠. 드세요. 네. 맛있어요. 우리 아직 우리 임세은 그 대변인께서는 한약은 지금 드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예. 네. 그 한약 성분이 있는 약을 먹으면 좀 양약을 좀 항생제 계열을 먹어가지고 좀 세게 쓰고 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주 그냥 바로 원기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갑자기 얼굴 색이 달라지셨는데. 아, 이게 진짜 식감이 쫀득쫀득하니까 이게 약 먹는 것 같지 않고 캐러멜 씹는 것 같고. 이건 언제 먹어요? 네, 조금 있다가 이거 먹고 싶은데. 캐러멜 씹는 것 같고, 그리고 맛이 진짜 좋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특히 우리 사가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들을 주겠다고 사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집중력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침향이 들어가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도 좋게 해준다니까.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면 선물 포장도 공짜, 배송도 공짜, 신박하게 침향단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침향단 강황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용과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참 좋은 강황 365의 핵심 포인트, 수용성 커큐민. 얘는 항생제 드시는 분도 아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 네. 수용성 커큐민. 커큐민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생리 활성화를 갖다가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황은 특히 좀 병을 앓기 전, 앓고 난 다음 이럴 때 기력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0대 슈퍼푸드인 커큐민을 물에 녹게 만들었다는 게 신박한 거고요. 그래서
분말 같은 경우로 강황을 드실 때 속이 부대끼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 안 된다, 먹으나 마나다 이런 식의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들 바로 이걸로 바꿔 보십시오. 앰플 하나 딱 물에 타서 먹으면 요 한 잔이 바로 카레 100그릇 먹는 커큐민을 섭취할 수 있고요. 흡수가 잘 돼서 흡수율이 4배로 올라가고 또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몸에 체류하는 체류율이 17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에서 좋은 영향들을 하는 그런 참 좋은 강황 365 드셔보시죠. 저 벌써 많이 먹었어. 뭐 원샷을 해보시네.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다 이거 숙취 해소에도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황이 그 숙취 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주 성분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큐 이름을 갖다 따서 커큐민 이름을 딴 숙취 해소제 가서 5,000원, 6,000원에 팔립니다. 그 숙취 해소제에 들어간 그 커큐민의 거의 100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0배가.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강황 365 한번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96개 앰플이 있어서 요거 하루에 1개씩 먹으면 석 달치, 하루에 2개씩 먹으면은 한 달 반치. 예, 그렇게. 참 좋은 강황 365 010-2996-3653 지금 3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 있어가지고 저거 4박스 딱 3박스 가격으로 4박스 사가지고 양쪽 집에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부부끼리 그렇게 같이 먹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구독자 18만 명 축하 릴레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경희 님이 구독자 18명 축하 릴레이라고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2자를 넣어가지고 18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2, 18, 18 이렇게 이렇게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야, 유머들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18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에 난데없이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이고.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여기 윤석열 정부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 맨날 네. 북한 대응 강력 대응 하던데 결국은 국군의 나라도 결국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이니 뭐 햇빛 가리기 인산이라고 했었고 부대 열중 쉬어도 못해서 쩝쩝쩝쩝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총체적인 국가 안보에 굉장히 창피한 상황들이 행사에서도 보였었는데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강릉에 계신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미 연합군이 어젯밤에 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원래 대응해서 미사일 쏘곤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동해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ATA-CSM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고 우리 군은 이제 현무 미사일 같은 계열인데요. 네. 지대지 미사일인데 현무 미사일 네. 우리가 개발한 현무 미사일 2대를 발사를 한 거예요. 네. 각기 같은 계열의 지대지 미사일 2대씩을 발사를 했는데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저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저것도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예. 저 뭐지? 그런데 저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낙탄. 네. 그러니까 공군기지로 도로 떨어진 거예요. 네, 기지 내로 이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폭발과 섬광이 나고 화재가 예. 일어나가지고 많은 강릉 시민과 국민들이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이 사항이 엠바고 이른바 이제 보도 지침 금지 사항이어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이제 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공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탄약이나 유류를 저장해 놓은 저장고도 마련인데 있죠. 네. 혹시나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난리가 나는 네, 거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난 문자 하나 없었다라고 네. 불만이 터져 나온 것들이 너무 맞아요. 많았어요. 예. 그리고 엠바고를 갖다가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안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기사도 못 내고 발표도 못 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하네요. 저기 외교 참사할 때는 또 비슷하네요. 그냥 네. 그렇죠. 15시간 뒤에 브리핑에서 엄한 소리 하는 거랑 네. 또 네. 이제 뭐라고 할지 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게 날리면 타령하더니 미사일로 우리 공군부대를 날려버렸다.
아니 진짜 지금 10일 사이에 벌써 5번인가요? 네. 지금 실수를 몇 번을 합니까? 아니 이게 북한에서 네. 미사일 쏜 게 예. 지금 단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이제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대응을 하는 것도 좀 불안한데다가 저렇게 국민 머리 위로 저렇게 떨어뜨리면 맞습니다. 지금 피하 구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큰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거 불안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NSC 열렸을 때 긴급 NSC 열렸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낙탄으로 인한 화재가 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참 측에서 해명 자료를 이제서야 그럼 저 내놨어요. 불은 뭔가요? 저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저 불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건 뭐죠?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올리실 거예요. 일부 시민들이 사격 소음과 후폭풍을 화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동영상이 저기 완전 화재가 나는 게 명확한데 또 그게 영상 언제까지 한번 이러려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그 녹화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글쎄요 지금 뭐 강릉 소방서 쪽은 민원 전화가 폭발을 했다. 예. 그 지금 민원 전화가 아주 쇄도했다고 합니다. 강릉에 계신 이제 주민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오늘 새벽에 18 전투 비행단 미사일 발사 후 몇십 분 뒤 굉음과 함께 기지가 폭발했다. 그리고 뉴스도 이제 제한적이고 뭔가 쉬쉬하는 분위기다. 문명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군본부의 현재 ING로는 폭발한 건 맞는데 사항은 보안 중이다라고 대응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골 때린 거 네. 강원 도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실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 아닙니까? 네. 강릉 낙탄 사고 재난 문제 없이 늑장 대응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아, 그렇게 얘기. 뭐야 알고? 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부에 얘기하세요. 국방부에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비행기가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할 뻔했다. 낙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된다. 기계적 결함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검증에 검증을 더해달라. 이랬더니 문화일보가 여기다 화답을 합니다. 이전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아이고. 다 문재인 정부 탓이네 그냥. 아니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간만에 그 맞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저분은 도대체가 모든 게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것들은 되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도 왜 그 대통령실에 채용 관련돼서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패러디 나왔는데 네. 그때도 자기네 지역구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7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9급, 육급, 뭐, 9급 9급을 해서 해줬다고. 미안하다. 그 전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의식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이게 본인의 그 의원직을 계속 더 연장하기 위해서 뭐 저 원내대표도 하고 윤핵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처신들을 보면. 금빛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이 상황이 조금 더 그 조사를 하고 그 사실관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 상황이 진짜 충격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꽤 긴 시간 동안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뭐라고 지적이 됐냐면 네. 대통령께 보고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네.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군 통수권자가 이걸 네. 알아서 대응을 지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시를 못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그게- 정말 이거는 그럼 도대체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아니 뭐 저거 하나 대응 지시랑 보고를 못 하면은 그게 대통령이 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를 못해서 그 지시가 안 내려와서 엠바고 해제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저러다가 마을 다 불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의 권한이 없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후 아니,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거 국방부 장관 도와주잖아요. 보니까 진짜 국감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아니 근데 왜 보고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못해요? 중요한데 지금 네. 어? 아니 지금 전쟁이 혹시나 나면 그때도 대통령 거의 자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쟁에 준하는 상태예요. 저 정도면. 아니 자더라도 깨워서라도 보고를 해야죠. 급한 당연하지, 상황이면. 진짜 큰일이네. 이렇게 무책임하지 다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저 외교도 무능하고 저 국방 관련해서 저렇게 무능하고 지금 사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전화를 안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 외교부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 외교부 아직 이사 안 아직도 못 갔죠. 가고 아크로비스타 있어요. 예. 도대체 언제 이사 가요 거기는? 아니 핸드폰으로라도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핸드폰 잘 핸드폰이라도. 텔레그램 따봉 잘 보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고 대통령이. 있는데 핸드폰 안 받는데 꺼놨는데 어떻게 해? 지금 이게 외교문은 아니 보안폰 이런 거 24시간 돌아가는 그거 안 써요 대통령? 그게 비화기가 있대요 집에. 근데 집에 그것도 안 다 받으면. 있다며 다 근데 안 받으면. 있다며 왜 안 받아? 숙취인가? 이거 드세요 이거 커큐민. 아니 너무 웃으시네. 야 우리 임세훈 대변인 진짜 세다. 와. 아니 국가안보실장은 몸이 이럴 안 좋아서. 국가안보실장은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답변이 말이 돼야지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긴급 한두 번도 NSC 아니고. 모집하고 해야죠. 지금 이런 거는 대통령 뭐 지금 NSC도 안 올리잖아요. 아니,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 뭐 몇 시간 뭐 보고 늦게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으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낙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 거주하고 있는 맞아요. 마을이나 이런 쪽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한 거예요 저게. 지금 말로는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조사가 안 들어가서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몰라요. 네, 네. 네. 지금 그 민주당이 강력하게 의구심을 펴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병준 민주당 의원이 작전의 완전한 실패였다. 북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격인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기지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오전 1시에 그 AT킴스를 발사를 했는데 이 사격 계획이 주민들에게 공지도 안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럼요. 그리고 오후 11시 화염이 포탄인지 전투기가 추락한 건지 궁금해했고 화재가 났을 당시에 신고가 돼서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늑장 대응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총 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게 안 나오지 않느냐. 네. 이 얘기예요.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받고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네. 브리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오후에 이 정도 상황이면요.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보 1차장이나 2차장 나와가지고 이 상황 쭉 브리핑하고 기자들 질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 나와서. 김현배 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누가 보고했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몇 시에 조치들이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거고 책임자는 누군지 밝히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뭐 북한 대응한다고 근데 독도 참- 근처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 하면 뭐 합니까? 한미 아니- 일은 또 왜 껴요? 일본. 아니 근데 이 정부는 참 어떻게 보면 뭐 되는 게 없는 정부 같아요. 예. 아니, 뭐- 하는 게 없는 아니 정부죠. 그러니까 무능한 것도 둘째치고 지금 한참 이제 외교 참사하고 뭐 욕설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언론 탄압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지지율이 뭐 지하로 들어갈 정도 지경까지 네, 와 네. 있잖아요. 네. TK, PK까지 다 지금 뭐 다 돌아서는 그런 상황까지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저 문재인 대통령 네. 그 서면 조사 그거랑 이재명 대표 성남 FC 건 이런 것만 자꾸 터트려 가지고 네. 막 물타기로 정쟁화 시키려고 국면 전환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뭐 종편에서 전부 다 네. 문재인 서면 조사 이것만 다루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또 이런 게 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이제 뭐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까지도 이제는 저렇게 막 사고가 나니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진짜 완전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 그리고 김재영 님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맞아요. 저기 이게 좀 전에 제가 기사가 뜬 거를 속보를 좀 대변인실에 올라와서 내가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서면조사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했죠. 예. 네. 그거는 뭐 헌법기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지금 지휘하고 있잖아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문자 보낸 게 딱 또 사진 찍혔어요. 네. 어머나, 이거 좀 문자가- 보여주세요. 문자가 또 예, 예. 찍혔어요. 예. 지금 그 올려놨으니까 한번 예. 보여주세요. 예.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라고 나갈 것입니다. 예. 무식한 소리 말라는 예, 이거 취지입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통화하고 대통령실하고 있는 지금 거잖아, 내통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감사원 얘기를 합시다. 야, 지금 진짜 보세요. 서해 피살 감사 피살- 의결도 없이 밀어붙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해라 그렇게 막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그 체계상으로 밑에 있지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민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에 의한 통제. 그런데 대통령부터도 그 사실은 독립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통제를 합니까? 네. 만약에 감사원장 하나가 또라이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히나 특별히 이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감사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의결을 해서 그래서 통과시킨 것에 한해서 감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유병호가 그냥 의결 몰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갖다 막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그렇죠. 이거 반헌법적인 처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헌법 위반에 헌법의 정신도 위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관섭 수석이라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대통령실 수석이죠? 네. 대통령실 수석하고 지금 문자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통하는 거죠 지금 감사원이랑 대통령실이. 아유 정확히 걸렸잖아요. 딱 걸렸네요. 네. 시간도 나왔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네. 시간 날짜까지 다 해명자로 나왔습니다. 나간다고. 이거 뭐 날짜 시간 다 빼박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퇴해야 돼요. 저 정도면. 지금 뭐 하는 유병헌 거예요, 총장. 지금? 그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예. 그 유병헌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월성 원전 예. 그 경제성 조작 의혹 그거 실무 총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약간 자천성 인사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뭐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짓 한 거잖아요 그때. 네. 신문을 할 때 아주 최재형. 반인격적인 그런 그 작태들을 갖다 버려가지고 네, 최재형 검사하고 전 정부 아주 작심하고 이렇게 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급 국장이었다가 네.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완전히 몇 단계를 발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 하나로 잘했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 정부에 대해서 모든 그 34개를 지금 특정 감사를 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다 지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내가 이거는 감사원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했어요. 선언했어요. 예, 본인이 예, 선언하고 예.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최재 원장도 국정원 저기 그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맞아요. 또 얘기를 해버렸죠. 하고 국정 그 목표를 갖다가 포교해서 집무실에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장과 총장이 네. 그 윤석열 그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거 자체로도 확인이 되는 데다가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투트랙으로 지금 이렇게 먼지 털이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다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게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네. 또 하나 이제 덧붙이면 그 검찰과의 연계도 지난번에 이제 검사 한 명, 저 차장 검사죠, 저 수원지청에 있는 차장 검사 한 명을 그 감사원으로 파견 보냈거든요. 네. 그 전에 그 감사원의 그 검찰 파견을 폐지시켰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같이 수사와 감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하면 뭐 이거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 달아서 또 검찰을 고발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다 하겠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특정 감사는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특정 감사가 아니라 저 문재인 정부의 전 모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다 감사하고 네. 있는 이런 거고 또 더 문제는 어제도 언론에 났는데 네. 그 총리 산하의 연구원들 있잖아요. 예. 그게 총 26개인가가 있다는데 그중에 22개에 대해서 또 감사를 지금 또 네. 들어간다는 건데 네. 그 22개가 전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네, 곳이라는 네, 거예요. 네. 너무도 앞뒤가 너무도 정말 다 뻔히 보이는 수 아니에요. 너무 티나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잊어서는 안 될 게 지금 김은경 전 네. 환경부 장관 맞아요. 계시죠. 네. 그분 지금 징역 2년 받았죠. 살고 있잖아요. 예. 직권남용으로. 그분이 바로 그 전 정부 인사들을 뭐 기관장에서 이렇게 사퇴시키려고 뭐 압력을 넣었다. 이 혐의로 지금 징역 2년 받은 혐의인데 거예요. 사실 압력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명단만 있었던 거. 그러면 리스트만 있었던 거예요. 리스트만 있었던 그 정도만 거거든요. 가지고도 징역을 선고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면 근데 이번에 오늘 이 기사로 인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내통한다는 게 명확히 네. 확인됐기 때문에 한 이제 뭐 몸이었다. 또 이걸 뭐라고 변명할지 좀 더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원이 사실상 그 감사원장 말처럼 하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전략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게 감사원에 보니까 대한 치욕입니다. 이거. 연합뉴스에서 네. 이런 보도를 했네요. 최재해 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을 특별감찰반을 동원해서 조사 중이다. 맞아요. 9월달에 했죠.
그것도 지금 했어요. TF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저 그 두 분 간에 이렇게 지금 균열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 그 둘이 서로 충성 경쟁하는 중인가요? 그럼? 아니요 네. 그게 아니라 유병훈 총장이 너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인데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니까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최재 원장이 이제 그 견제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둘이 또 이제 빠그라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노골적이고, 나왔으면은 네. 솔직히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그 감사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네.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맞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고발도 사주하고 감사도 사주하고 모든 걸 다 사주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리고 이제 또 그럴까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보고되지 않았다. 모를 거다. 모른다. 웃기고 있네. 이럴 거예요 또. 국정기획수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그거 안 하면 뭐 반대로 허수아비야? 대통령 대통령이? 왜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보세요 한번. 지난번에도요. 진짜 충격이다 진짜. 그 저 박지원 전 원장, 네. 서훈 네. 전 저 실장 안보실장. 고발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언론 네. 보고. 네. 근데 그 국정원장이 국회 출석해서는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랬어요. 예. 맞죠? 네. 예. 근데 그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데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전 대통령을 서면 네. 저 질의하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 당연한 말이 안 되죠. 상식 아닙니까? 국민들을 상식이죠. 정말 너무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 이 건도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그 이제 저 문자를 받은 수석은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만약에 진짜 몰랐다 하면 그냥 대통령실 핫발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은 사실상 구속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간이 당연히 증거 인멸하려고 할 거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네. 바로 유병훈은 체포해서 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이게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심각합니다. 사무총장 하나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감사원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 네.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어떤 일이 났죠.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죠. 아유,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사리사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간첩들이. 국기문란입니다. 지금 국기문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유병호를 갖다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뭐 무슨 원자력 네. 발전에 대해서 그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고를 갖다 일으키기 위할 목적으로 저런 짓을 갖다가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월성 원전이 분명히 위험한데도 네.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감사를 해서 네. 밀어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그럴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도 못하는 이유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걸 감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거기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맞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를 지멋대로 패싱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이게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갖다 네. 대통령실 수석이 독려하고 있고.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자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이제 졌죠. 입장을 져서 엊그저께 이제 의총에서 그 대책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결의가 되었고요. 예. 지금 어제부터 감사원 앞에서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지금 이제 벌이고 있고 네. 예. 좀 전에 말했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들 전부 직권남용으로 네, 고소를 했죠. 공수처에다 네. 고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왜 예정이에요? 지금 그 당장 고발하세요. 저기 10일인가 11일에 네. 그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대요. 네. 그거 그때 캠 물은 다음에 그걸 그 태도를 보고 이제 그때 바로 감사하겠다는 고발하겠다는 거고 또 감사원법 개정 네. 그것도 저쪽에 명분 다 줬어요. 네. 처음에는 뭐 네. 감사원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저 여론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명분을 다 줘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다 분석관, SI 맞습니다. 첩보라든지 조류 상황이라든지 그때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 부처들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것은 그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판단만 바꿔서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SI 첩보 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럼요. 그거랑 그 대통령 기록물에 다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정부에서 접근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 그 확인해 보면 될 것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 서면 질의 보낸 건 다 망신 주기 일환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SI 첩보를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예. 그 국방위원회에서 그래서 예. 열람 신청할 거고 그 다음에 열람 신청한 내용을 공개할 요건이 뭐냐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에 의결사항을 올리겠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직접 네, 내용을 들어보시라. 내용 보고 판단하시라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뭐 증거도 조작할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그 감사원과 그 검찰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또 좀 전에 감사원과 대통령실과의 연계까지도 지금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 진실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유님 18만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고 불려지는 저는 그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예. 본인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국방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더 국익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아무리 정쟁으로 몰아간다 한들 본인들이 2년 전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게 사실상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간사까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정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증언도 나온 거 없습니다. 모든 판단이 똑같고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 해경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감사를 하려면요. 왜 다른 판단을 전과 다르게 냈는지 그것부터 감사를 해야죠. 당연합니다. 왜 그동안 다 맞다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왜 그 전께 틀렸다고 그걸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앞뒤 해야 구분이 되는데 안 돼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똑같잖아. 예. 내가 무슨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잘못 보도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막 해놓고. 얘기도 안 해놓고 진상조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죽어도 그 바이든이라고는 얘기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바이든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걸 감사를 하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고 뭘 받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혼날까봐 뭘 물어보고 뭘 받을 거냐고. 혼날까봐 보고 안 하는 것 같아. 질문해서. 1시간 중에 59분을 얘기한다잖아요. 네. 혹시 보고했다 이제 낙탄 떨어진 거 혼날까봐 겁나서 보고 안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쪼이질까 할까봐. 그리고 지금 아까 에세이 첩보나 이런 거 아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접근해서 봤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한 99% 그렇게 봤을 걸 추정해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난번 2년 전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자료 그거 속기록 공개하면 됩니다. 좀 전에 하기로 네, 했어요. 네, 그건 하기로 하셨죠. 민주당에서 이제 네. 추진하기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네. 그거 보면 이제 명명백백해질 거니까. 근데 이제 SI 정보까지 까는 건 이게 우리 국방 안보 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미국과의 충분히 첩보 상황도.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까야겠다는 게 이게 바로 보수 정권이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열람을 해서라도 국민께 알려야 되겠다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초한 거는 정부 여당이에요. 정부 그럼요. 여당이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시간 너무 없다. 이슈 하나로 끝나버렸어 시간이 거의. 자 윤석 열차 이야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열차 출품자에게 쏟아진 비난, 출품자 학교명 확산 우려 심각. 이게 지금 사이버불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나. 고등학생이 무슨 죄입니까? 그림도 잘 그렸더만. 아니 예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내용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런 풍자도 당연히 그냥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 그냥 대중가요에도요 사회적 메시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뭐 BTS 우리 인기 많잖아요. 예. 그 BTS 노래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메시지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학교 왕따 문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문제 예.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예술의 영역이고 그걸 어디서 분야를 나눌 수 침범 못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박보균이 보기에는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야. 근데 박보균이 하는 짓이 다 정치적이잖아, 사실은. 아니 자유를 그렇게 맨날 외치고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끼리 연대한다면서요 유엔 회의에서. 그렇게 정치적이어서 문체부 장관까지 간 인간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아, 참. 이제 뭐 전 정부 탄압, 언론 탄압에 의해서 이제 문화 탄압까지 하는 거죠. 예. 고등학생 됐고 뭐 하는 거예요 좀스럽게. 그래서 영국의 케빈 그레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고등학생에게 위협을 느끼는 정부다. 이거는 정부가 막장까지 간 거다. 이렇게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자신이 없으면.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윤석열이 아주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를 했다. 잘 말씀 잘하시네. 그런데 그 상황이 실제로 고등학생의 그런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찔리니까 막장이다, 그런 거죠. 막장. 뭐 찔리니까. 아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말 기억 안 나요?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K문화 그 만드는 걸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 SNL 그 대선 후보 때요. SNL 나와가지고 그때 예. 뭐 주현영 기자한테. 갑니다. 거기서 정치풍자 저희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할 여기 내가 건드릴 분야가 아니에요. 다 알아서 본인들의 권리예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정치풍자. 그랬더니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권리인데 뭐 돈은 깎겠다.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사실은. 그럼요.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뭐 또 또 고등학생한테. 문체부 장관한테 또 보고 받은 적 없다 또 뭐 이러겠죠 뭐. 아니 보고를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요? 대통령이 보고 안 받고 뭐해요 도대체? 여사한테만 받는 것 같아요. 여사한테 뭐 보고 받아요? 자,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황당하다. 자, 자막 내려주시고요.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한다.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그렇죠. 21세기 한류는 세계적 이슈가 될 것. 아, 역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따서 했구나. 흉내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네, 흉내는 내는 거죠. 어디서 그냥 약간 그게야말로 표절이다. 그 의미도 뭔지 자, 모르고 보세요. 그냥. 이게 윤석 열차입니다. 윤석 열차의 그림의 구성들을 보시면 어디서 패러디를 했는지 다 알아요. 아는 네, 사람은. 토마스 저게 토마스와 기차잖아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여기서 패러디를 한 거라고. 자, 이런 패러디 한두 개인가? 맞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슬쩍 찾은 것만 해도 이거 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다들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패러디 이게 다 표절이냐 그러면 유상범 의원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해. 이게 표절이라는 거야. 표절은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입니다. 예. 이런 걸 패러디라고 하는 거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하고 찍찍 떠들어대고 있어. 진짜. 문화적 문맹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정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나? 일단은 나한테 와서 교육을 좀 받으세요. 진짜. 패러디하고 표절도 구별 못하는 주제야. 위에 가서 찍찍 떠들지 마시고. 표절은요. 김건희 여사 논문 잘 보시면 그게 표절입니다. 그것부터 살펴보시면 남의 걸 돼요. 그대로 긁어와서 갖다 붙여놓고 내가 논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절이지.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창작 기법 중에 하나예요. 원전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고 원전을 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노출시키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비트는 거. 그걸 패러디라고 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 이제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은 한참 저 있었죠. 이슈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되살리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되살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유를 그렇게 외치더니만 예.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에만 자유를 이렇게 이런 패러디를 주장하시는 했다고 엄중 경고하는 문화체육부가 관광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화체육부입니까? 지금 되게 우리나라 문화가 문화 압살부예요, 세계적인데 문화 압살부. 세계적으로 되게 예.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문화체육부가 거의다가 완전히 무슨 꾸정물을 껴안고 있는 거네요. 네. 입고 있네요. 진짜. 문화 압살부. 그냥 내려와. 아니, 보고도 안 한다면서 대통령한테 못하러 있어요 거기에. 자유를 찾아가시면 되지 다들. 충성 경장이 점이 가경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 충성 경쟁 그닥 그렇게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지금 썩은 동아줄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얼마나 컨텐츠가 없고 정말 인성이 쓰레기들이면 이런 걸로 충성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내용 갖고 당당하게 승부를 해야지. 장관직이나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고 국민께 이런 나아지는 삶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적분 잘 산다라는 거 그런 걸 만드는 걸로 경쟁을 해보세요. 그럼 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 정말. 패러디의 대가인 또 서승만 님께서 들어오셔갖고 고딩과 싸우는 정부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고딩과 싸우고 유치원생이랑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 돈 안 깎아줘야 1,000원도 돼. 안 깎아주고. 대단해. 어디까지 내려가시려나? 진짜. 민주당의 승부수 김현정 TV 평택 김현정 TV 지금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15,500명밖에 안 되는데요. 2만 명 넘겨주십시오. 최소한 2만 이상 될 수 있게끔 네, 부탁드립니다. 안진걸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자, 황금향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드셔보시죠. 아, 드디어 야, 이 황금향. 이거 드디어 먹는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자, 이 제주도에서 똑같은 황금향을 팔아도 이런 황금향을 이 가격에 파는 데는 이 탐란에밖에 없습니다. 탐란에는요, 이 자기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면 제품이 안 좋으면 안 팔아요. 저 이거 지난번에 저 감기 나으라고 한 2개 더 주셨잖아요. 예. 갈 때 제가 집에서 애들이랑 먹었는데 애들이 더 달라고 오, 맛있다고. 야, 이거 진짜 과즙이 그냥 입에서 폭발합니다. 폭발. 야, 더 탐나네. 황금향. 이거 먹을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 황금향이 과육으로 따지면 이 망감류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그래서 야들야들해가지고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혀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 과육들을 갖다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과육을 갖고 있고, 향이 아주 그냥 속을 갖다 전부 다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원한 그런 향이 아주 일품인 그런 망감류인데요. 이 망감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망감류의 시즈닝. 황금향이 제일 먼저 나온 건데요. 이런 브릭스, 13브릭스 이상이에요, 전부 다. 이런 당도를 가지고 이런 향과 이런 과육들을 유지하면서 이 5kg 45,000원인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010-6235-4952 010-6235-4952 그냥 오늘 있잖아. 박진영 씨, 뭐 박시영 그 우리 대표 다 생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황금향 하나씩 돌리고 싶네 진짜. 야, 5kg 이 박씨들이 생일이구나. 예, 황금향 지금 30개에서 36개 사이에 소가예요. 소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해주는 거야. 이런 맛이면서 이런 향이면서 이런 과육인데 이게 20개 정도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저 가격에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이게 소가예요? 6만 원, 7만 원. 이게 소가. 안 작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가로 분류가 돼요. 황금향 같은 망감류는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되거든요. 자, 010-6235-4952로 문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예약해 주시면 5kg 한 박스, 대개 한 30개에서 36개 정도 들어가는 5kg 한 박스 45,000원에 여러분께 드리니까 많이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한 세상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강릉에 떨어졌던 저 낙탄이 강릉 기지 안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것도 하나씩은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험이 제대로 잘 들어있는지 우리는 근데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최대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곳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그래서 노트북 딱 갖고 와가지고요. 쫙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고 지금 보험 연령으로는 몇 살인데 그런데 지금 이 보험 연령에서 이런 재난에서는 얼마까지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아닌 상품이다 딱 그냥 눈앞에서 딱 보여줘요. 이런 클리닉 한번 받아보시면 보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잘 만들면 꽤 괜찮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험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가 재난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 제가 웃긴 게 제가 어제 접촉사고 있었거든요. 예. 아침에 어디 라디오 방송 가다가 제가 이제 들이받았거든요. 예. 앞차를. 그래가지고 그럴 때 보험이 더 도움이 바로 되죠. 보험사람 불러서 근데 마침 또 영업용 택시인 거예요. 아이고. 그 좀 약간 심각하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바로 보험사 전화하니까 바로 해결. 저한테 그렇죠. 아예 1도 전화 안 오고 해결. 그렇죠. 그게 편하더라고요. 자, 더 착한 싸워야 보험 되니까.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을 돕는 그런 회사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그 검색으로 한번 그 카톡에서 찾아보시면 친구 찾기 해놓으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아우 진짜 우리 그 국정감사에서 속 터질 얘기들이 많이 폭로가 되는데 발전 5사가 3년간 10조 수익이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지금 3년간 10조를 수익을 냈는데 그 지분을 1,700억인가에 판다는 거예요. 7천억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7천억에? 아 7천억이 7천 몇 억이죠. 7천억에 판다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도 완전 헐값이죠. 네. 아니 지금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국유재산 매각 한전도 뭐 1년에 적자가 30조인데 예. 5천억 어치를 뭐 저기 자산을 매각 부동산을 매각한다는데 그게 지금 그거로 해결될 일입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국유자산 같은 헐값으로 매각하면 누군가 이득을 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거기에 자꾸 우리는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이 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땜빵식으로 뭐 지분 팔고 매각하고 그게 문제를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해야 될 게 뭐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환율이 얼마나 뛰었죠? 30% 이상 뛰었죠, 지금? 네. 1,440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율이 뛸 때 외국으로 아주 누가 봐도 구린 네. 그런 돈이 외환들이 빠져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나가서 들어올 때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이 돼가지고 들어올 걸로 의심되는 돈이 구조나 빠져나왔어. 구조가 빠져나왔어. 지금 1,421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만약 저 인도네시아 광산 같은 거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0% 세일된 돈에 거기다가 환율까지 높은데 50% 이상 또 돈을 낮춰준 그런 가격이니까 네, 총 80% 이상의 싼 값에 네. 저 지분을 한국인이 사실상 사는 거예요. 그 뭔가 중간에 커넥션이라 뭐 슈킹할 수 있는 그런 그룹핑이 있는 당연히 슈킹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모펀드 하나 껴가지고 뭐 그렇죠. 할것 같은데. 론스타 대자비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기재부는 사실상 이름 모를 어떤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그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데 마침 보니까 다 론스타한테 이득 줬던 사람들이고 네. 뭐 김앤장 이득 줬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베즈 펀드 이득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실제로 예전에 뭐 한전 관련된 기업의 국유 재산을 한번 팔았었는데 예. 그게 앞으로의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보다 더 싸게 어디다 매각을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약간 사모펀드 쪽에다가 맞아요. 거쳐서 매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국유 재산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예. 그 임대료가 앞으로 더 비싸게 더 비싼 거예요.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이제 국유재산 파는 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싸게 팔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걸 헐값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 이걸 폭로하면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 진짜 김한규 그 의원의 국감의 공격이 너무너무 통쾌했던 게 뭐냐면 지가 말을 하다가 대통령을 공격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외교부 사람들한테 너 윤석열의 글로벌 펀드에 1억 불 기부 약속 그거 사전에 니네들 이거 알고 다 1억 불 주려고 준비하고 가서 한 거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거냐 네. 이거 갖고 따졌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고 한 거래. 대통령도 알았었대. 그리고 미리 예산에 들어가 있었대.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는 말이 맞아요? 이미 다 그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들 해명에 의하면 예산 그렇지. 잡혀 있었고 1억 불 기부 약속을 이미 하려고 대통령이랑 다 알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48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럼 이 새끼는 우리나라 국회 새끼들이 아닌 거죠? 아니지. 네. 어디지 그러면? 미국이지. 미국도 아니라잖아요. 미국 심지어 그런 음성도 나왔어요. 이 예.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라고. 개새끼라. 이걸 음성 분석학자가 이걸 또 이거 톤에 뭐 이렇게 뭐죠? 주파수 해가지고 예. 봤더니 이가 아니라 또 애라는 거죠. 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해명을 했던 것들도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네.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억 불 기부 약속을 모른 채 대통령이 갔다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이고 그렇죠. 48초를 위해서 1억 불을 내고 샀다라고 하는 말이 비난이 가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국회에서 새끼들이 이게 그러면 그 국회가 미국 국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이 또 제우쳐 묻습니다. 아니 그래요? 다 알았어? 그러면 이 미국 국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얘기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60억 불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의회 파트너들과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그럼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 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건 몰랐을 거래. 뭔 소리예요? 바이든이 60억 불을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되는 사실은 몰랐을 거라는 그럼 거야. 거기서 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 했는데 연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아니 그거 요 통역 이렇게 해줘요. 해주죠, 기회다가 다. 해주는데 그럼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했을 텐데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녁 먹을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정말 반주 쪽팔리지 한잔 하실 않습니까? 생각하셨나? 뭐 그러니까 김한규 왜 간 의원이 거야 거기? 김한규 의원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ODA 예산이라는 게 예. 이미 잡혀져 있어서 맞아요. 그 1억 불도 그걸로 포함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 승인 사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미국 국회를 얘기하는 정황상 맞다. 예. 이런 말이 있었던데 이제 그게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한 거죠. 그렇죠.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거짓말이죠. 이 새끼 저 새끼는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 미국에 미국 있는 의회한테 한 거다. 의회한테 한 거고. 그게 입증된 거예요 사실상.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 얘기도 있더라고. 박진영 외교부 장관한테 그 영국 여왕 조문 못 간 거 그 얘기를 하다가 예. 그러면 리셉션 끝나고 일왕은 갔다. 그럼 8시 리셉션 40분에 갔다. 끝나고 왜 못 갔냐 이런 예. 얘기하다가 뭐 저녁 먹으라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저녁 먹느라고 거기 조문 못 갔대요. 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나 진짜 골 때는 게 리셉션이라는 게 그래도 가서 먹을 거 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처먹고도 또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거야. 간단히 리셉션이니까 간단히 이게 뭐 티랑 이렇게 쿠키 같은 쿠키. 거 먹었겠죠.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죠. 반주 들어가야 되고 얼큰한 거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느라 못 가셨다. 결국은. 아니 저게 조문을. 답변이에요. 밥 먹으러 못 갔대요. 아니 저녁 먹고 리셉션 7시 끝났잖아. 끝나고 아니, 조문 가라는 갔다가 얘기죠. 시원하게 드시면 되지 또. 그리고 조문 안 가까지 먹을 일이에요. 그게.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질어질해. 아니 어떤 이런 삶이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지?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외국 사람의 가서 삶이. 뭐 하는 거야? 외교를 하러 간 거야? 처먹으러 간 거야? 네. 아니 드실 때 드시는데 할 거 하고 드셔야지. 그래 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조문 안 하고 먹으면 좀 찝찝하다가 먹을 나는 것 너무 같은데. 찝찝할 것 같은데. 찝찝하지 않겠어요? 조문하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할 거 했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소맥 말고 하는 거죠. 그렇죠. 편하게. 참나. 게다가 또 네. 김건희 논문 2편 또 위조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동영 의원이 지금. 이제 이건 놀랍지도 않아요. 진짜. 야 근데 이건 진짜 놀라야 돼. 논문은 왜냐면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왜 놀라워야 되냐면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와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둔갑시켰어. 골프랑 디지털 콘텐츠랑 어떻게 저게 되죠? 완전히 그 표집 이런 게 다르지 않아요? 골프 연습장과 디지털 스크린 골프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골프 그거를 연습장이 얘기 표에서도 표 앞에 있는 항목만 바꾸고 숫자를 그대로 갖고 왔어. 하하. 이거는 조작 아닙니까? 표절을 넘어서? 그러니까 표절 플러스 조작에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표를 갖고 와서 네. 앞에 표 항목만 바꿨어. 제목만 바꾼 거죠? 콘텐츠 제목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골프장을 갖고 와서 제목을 바꾼 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밑에 표를 봐봐. 네. 시설, 이용료, 대인 서비스, 재구매 의향이라고 써 있는 걸 바꿔요. 네. 이용 만족, 고객 서비스, 비용, 재구매 의향이라고 바꿔. 그리고 그대로 썼다니까? 비슷하네. 골프 연습장에서 얻은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도 자료로 둔갑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신도리코가 참 창의적으로 아니라 뭐 표절한다 근데. 김도리코네 김도리코. 아니 복사기네 복사기. 복사를 되게 조작이지 창의적으로 이거는. 했어. 이건 조작. 표를 조작한 거지.
아니 하지도 않은 연구를. 저런 거를 조작이라면 조작 전문가들이 서운해요. 아 그래? 저거는 정말 아니, 근데 조작이 약간 좀 티는 안 나야지. 너무 조작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아닌 걸 기처럼 이렇게 아닌 거를 그럴싸하게 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저거는 그냥 갖다가 붙인 거 아니에요. 순서만 바꿔가지고. 예.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줄을 하나를 더 걷는 약간 이런 이런 거 같은. 줄이 여기가 하나 없고 뭐 이렇게. 숫자를 그렇게 전시하고 이런 거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전시를 저렇게 이렇게 아, 배열을 표도 이렇게 전시를 바꿨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배치를 배열을? 다르게 다른 배치로 전시를 하셨군요. 1페이지에 있는 걸 2페이지로 가고 네. 5페이지에 있는 건 고스란히 5페이지에 들어가지만 이제 앞에 제목들이 바뀌어. 저런 거 하면서 아까 그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 한 거는 그렇게 뭐라 그렇게 문체부 장관까지 표절하다고. 나서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네. 저거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저거는 우리 서승만 선배는 그러니까요. 절도랑 같으며 이렇게 글자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서승만 선배는 24번을 리젝트 당한 바람에 허리가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승사자 옷 입고 네. 국민대학교 앞에서 이제 막 예. 시위도 하셨죠. 그때 박사하기 근데 힘들다고. 디스크 때문에 이 그 논문 쓰느라고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도 논문이라고 해줘. 서승만 28회래. 28회 리젝트 당했. 또 숫자도 또 하필 28회네요. 28회. 어차피 노딱 붙었어. 뭐 어떡해. 오늘 아니 이거 18만 됐었으니까 여러 그러니까 가지로. 18만 되는 거라 18만 얘기하다가 노딱이 붙어버렸어. 네, 아 그랬구나. 여러분 18만 기념 오늘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네, 특별한 어, 방송이네요. 예. 네. 아 참. 이게 그리고 파도 정말. 아니 이런 것들은 몰라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는 걸 몰랐는지 몰라도 이 새끼들과 관련돼 있는 음성은 네. 국감장에서 틀지 말라 그래가지고 국감이 중단됐었어요. 왜 틀지 말라 왜 그랬어요? 틀지 말라 그래요? 날리면을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 이 새끼들이라고 하는 말한 적 없다며. 없다고. 날리면을 들으시면 이 돼요. 사람이야 이거라며.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 아니고 쪽팔 리도 그러니까. 없다면서. 그거 왜 틀어? 자랑스럽게 들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공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답이 그 없다고. 얘기라며.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말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라며. 저것 때문에 파행이 이제 있었는데 결국 이제 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음성만 틀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또 막 한참 또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그 와중에 정운천은 국감에서 골프 약속 잡았다고요? 이거 논문 그 아까 쓰신 거 김건희 여사 논문 그거 참고해서 골프장 가시면 되겠다. 애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욕설 있잖아요. 욕설 영상 네. 그 이후에 우리 그 사진 기자, 영상 기자님들이 예. 국회의원하고 정부 인사들 전부 다 계속 이제 계속 여유지시하고 보는 것 같아.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많아요. 전부 다 저쪽만 거기서. 찍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안 찍힌 것도 있지만 자, 어떻게 저렇게 저쪽 당만 어떻게 찍혔는지. 꼼꼼하게 약속 잡으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또 야 국감에 와서도 골프 약속 잡고 있어. 근데 저게 또 장관이 업무 보고하고 있는 그 타임이었대요. 업무 보고를 업무 하는데. 보고도 안 아니 듣고. 뭐해?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 질의할 때 뭐 잠깐 뭐 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장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 온통 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정운천 대통령도 저 뭐 의원도 다. 정운천 저 인간 예전에 장관도 하지 않았었나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관했었어요. 했었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예. 근데 장관 보고할 때 그 자기는 골프 약속 잡고 있다고? 뭐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을 하러 가시는 게 분명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는 가시나? 그게 사진 또 좀 궁금한데. 보여주세요. 그 사진 못 올려? 이 사진도 쓰면 또 나중에 또 뭐 있어요? 저작권 침해 뭐 이런 거 될까요? 저희가 찾아보죠 뭐. 아유. 정운천 골프 약속. 그리고 김건희 검증단 교수가 표절했다 그러면서 국힘의원이 막 야심차게 얘기했는데 네. 동명이인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분명히 코미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경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길래 진짜 너무하지 않냐? 그 교수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입원했다 뭐 이런 입원했어요. 얘기 있어요. 예. 정말 저게 뭡니까, 학교가 저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도 없고 기본적인 준비와 확인 체크조차도 없어요. 이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 무능, 무지, 의지도 없어요. 아니 진짜 아니 무슨 뭐 이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네.
답이 나와야지. 아니 이거를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도 참 창피해요. 이런 걸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너무 짜쳐가지고. 대변인 논평 쓰는데 논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망하죠. 오늘 회의하는데 논평이 너무 많다고. 네. 막 그런데 하도 그 논평거리를 계속 막 그죠. 실시간으로 만들어 주니까 안 할 수가 안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럼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린 게 이게 중부대 김경한 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동명이인인 다른 대학교 김경한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표절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다른 대학교 김경한 교수가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밝혀졌어. 그건 명예훼손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잘 모르는 교수님 표절 이렇게 득달같이 잘 찾아내면서 왜 우리 김건희 여사님 표절 이거는 하나도 안 보이시나 봐요 지금. 네. 바로 근처 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합니다. 예.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참 이런 일들이 국감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네. 국감이 정말 다이나믹하다. 여러분 국정감사 저 이렇게 요즘에 KTV 또 국회 방송 이런 데서 다 보여주고 팩트 네. TV에서도 많이 네.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오마이 TV에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라. 네. 아니 저분은 지금 한참 지금 이슈인 그 쌀값 폭락 네. 관련해서 오늘도 우리 최고위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예. 쌀값 정상화법 지금 국힘당 정부 여당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45만 톤을 뭐 매입하겠다 그래서 네. 뭐 대대적으로 막 그 현수막 전국에다 걸고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안 사고 있대요. 예. 그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정은천 의원. 그렇죠. 그런 거나 좀 당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서 좀 농민들 좀 마음 좀 달래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눈만 보면은 골프장이 생각나시는 거죠. 파란 잔디가 생각나잖아. 골프장 보면서 이렇게 그 잔디 상태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이런 그 산림 형태 확인하고 이러시러 가나 보죠. 엔젤 꼬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탱고님도 감사합니다. 이 두 분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셨네요.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정세 분석을 통해서 날카롭게 들여다본 이런 지금 작금의 국감 전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들여다봐 주셔야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런 세밀한 사안들 드러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나 했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매일 뉴스의 연속이고 실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111 윤석열 실수 모음 이런 거 커뮤니티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다. 이제 신뢰가 다 깨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속상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네. 예. 예, 어제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고 오늘도 5개 상임위에서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국감을 하는데요. 국감은 말 그대로 정부, 행정부에 대한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정쟁의 장으로 국힘당에서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윤 정부의 실정을 이제 숨기려고. 근데 지금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이 국감 이제 24일까지거든요. 그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국정 기조의 전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의 수정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가장 매일 일일 상황 점검 회의도 하고 있고 국정 그 감시 상황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변인단에서도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논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은 저희 당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당원님들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저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이 결국 문체부의 후원 명칭 승인 취소가 결정이 됐군요.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면서 향후 3년간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를 표절로 조사하고 있답니다. 미쳤군요, 진짜. 지금 그래서 표절로 확인되는 순간 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정말 좀스럽고 그냥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거. 누가 심사를 합니까, 근데? 심사 김건희 씨가 하나요? 미술 전담인데. 김건희 여사 이걸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미친놈들인 거야. 아니 그 표절이라고 해놓고 심사는 왜 합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상상 이상이다 진짜 상상 이상이야. 얘네들의 무식이 정말 너무 두렵다 이제는 진짜. 무식한데 너무 용감해. 네. 얘네들은 진짜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려서 진짜. 편하게 술 드시고 편하게 여러분, 골프 치게 만들어 드려야죠.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따가 3시 반에 고발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고발뉴스 1일 대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 3시 반에 고발뉴스에도 들려주시고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